안녕하세요. 김프로 김동환입니다. 저희 3프로TV와 US닥이 글로벌 주식 투자 전문가 자격증 시험을 이번에 만들었는데요. 점점 그 중요성이 커지죠. 해외 투자에 대한 지식과 능력을 검증하는 글로벌 주식 투자 전문가 자격증. 금융위원회에 정식으로 등록된 민간 자격증으로서요. 올해 벌써 4번째 시험을 치르게 됐는데요. 지금까지 총 200여 분이 이 자격증을 취득하셔서 이 치열한 금융시장에서 글로벌 투자 전문가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죠. 여러분들도 이 자격증과 함께 여러분들의 꿈에 한 발 더 다가가 보시죠. 응시하고 싶은 분은요, 미주미.co.kr로 접속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는 시각 6시 45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번엔 케미칼 에너지 투자자문 강혜경 고문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사실 저희가 미국 바이오 얘기할 때 만약에 코로나가 없었다면 파이자 외의 기업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깊이 그러니까 깊이는 아니죠. 이름을 많이 들어볼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금리 인상하면은 미국 바이오 기업들에 대한 언급이 굉장히 많아지잖아요.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투자자분들은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 사실 바이오가 어렵잖아요. 또 너무 오늘 어려워요. 우리 고문님께서 또 쉽게 설명을 해주시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력을 쭉 보니까 글로벌 제약사에서 20년 가까이 근무를 네. 하셨더라고요. 어디서 근무하셨나요? 베링거 인게람이라는 독일 제약사죠. 아. 거기서 한 20년 근무를 했었습니다. 베링거 인게라임은 저희가 많이 들어봤죠. 그 두통약으로 좀 많이 아, 그래요? 애용했던 제약사 아니었나요? 진통제 뭐 이런 거? 진통제. 진통제 예. 맞죠? 맞습니다. 진통제 제가 좀 됐습니다. 먹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아, 그래요? 네, 머리가 아프면 좀 먹었는데 주가에 좀 도움이 됐나 싶습니다. 실적에 네, 실적에. 조금이나마 미약하다만 어쨌든 이제 지금 현재 이제 미국의 바이오 시장에 대해서 왜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지금 바이오를 관심 가져야 하는 이유와 또 굉장히 다양한 기업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좀 분류해 볼 수 있는 건가요? 앞서 두 분께서도 아까 이제 고금리 상황에 이렇게 지금 맵을 보시면서 이 헬스케어 쪽 네. 그리고 바이오 쪽에 대해서는 뭐 아까 J&J도 그렇고 좀 좋은 이런 네. 퍼포먼스 보이는 거를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죠. 제가 미국 바이오에 대한 포인트 세 가지를 좀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림을 좀 띄워놓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그림을 먼저 띄워놓고 미국 바이오에 대한 이 세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는 미국 바이오는 꿈과 희망이 있습니다. 꿈과 희망이 있다. 네, 그러니까 왜 그럼 꿈과 희망이 어디 있냐라고 했었을 때 첫 번째는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인데요. 그 동안은 알츠하이머 치매 이제 치료제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계속 실패의 역사였습니다. 네. 예를 들면 98년부터 약 한 20여 년간 한 150개 임상이 안 됐어요. 그런데 약으로 성공한 건 4개만 성공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패의 역사인데 그동안은 근데 저는 이제 이 실패가 누적이 되면 많은 경험치가 성공으로 가잖아요. 지금은 이게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가 이제 가시화되면서 우리가 치료제를 이제 우리가 고령화되고 이제 생명이 연장이 될 텐데 여기서 무병장수 쪽으로 갈 수 있는 시대가 지금 열리고 있다. 네. 예, 그래서 이렇게 미국 바이오가 그래서 지금 더 좋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요. 네. 알츠하이머 치매 그리고 두 번째가 항암제입니다. 아, 암 생존율이 5년 생존율이 약 47%, 43%에서 지금 더 그 이상으로 자꾸 올리려고 하는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면역 항암제까지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족한 부분들 거기를 메꿔가는 이런 치료제들이 지금 계속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당뇨, 비만. 여기에서도 비만 치료제도 최근에 이제 뭐 뉴스로 접하실 텐데 체중 감소 그다음에 좋은 당뇨의 치료제 이런 개발되고 있다 이런 소식들 좀 들으실 겁니다. 많이 그래서 이런- 들으셨죠, 부사장님? 저는 지금 이용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 예. 1112의 그 약 있지 않습니까? 비만. 예. 비만 때문에. 예, 글로벌리 지금 한 10여 개의 기업이 뭐 네. 비만과 관련한 기업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꿈과 희망을 주고 있다. 그래서 특징 하나 잡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 두 분께서 말씀하신 고금리 상황이 되면 이렇게 신약을 개발하고 매출액이 예상되는 이런 기업들은 경기 방어주가 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실적을 따라서도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상대적으로 더 돋보일 수밖에
수밖에 없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미국 바이든 대통령도 이제 서명을 한 바이오 행정명령이죠. 30조 달러인데요. 미국이 바라보는 바이오 시장은 30조 달러 4경원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 시장은 어떻게 되냐? 의학, 그리고 에너지, 환경, 농업 여기에서 포함된 이 시장을 미국이 30조 달러로 보고 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특징은 이렇게 세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제가 앞서 이제 그림을 좀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제가 대표적인 기업으로 좀 세 개의 기업을 좀 가져왔습니다. 티커로 좀 표시했는데요. 1번으로 표시된 빨간 그 차트가. 차트가 보이시죠? 급격하게 오르지 않나요? 너무 많이 올랐네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많은 거를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번째 앞단을 일라인입니다. 보면 사실 그렇게 크게 오르지 않았죠. 여기는 합성의약품의 시대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바이오의약품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네, 네. 급격히 오르는 이 시점들이 바이오의약품들이 나오면서 이렇게 좀 주가의 퍼포먼스도 좋다 이런 거를 좀 또 읽을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기업인 일라이 릴리를 이제 보게 되면은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네. 부분 그다음에 당뇨와 비만 치료제에 대한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뭐 매출액으로 보게 되면은 이 당뇨가 이제 대부분 많이 차지를 하는데 네. 그 파이프라인을 보게 되면은 알츠하이머 치매가 지금 이미 이 주가에서는 이미 좀 반영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결과가 아직 안 나왔고 네. PR로 보면 지금 약 한 40배까지도 지금 올라가 있고 다른 거에 비해서 13배 이럴 때 지금 더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임상에 대한 것도 일라이 릴리에 있어서는 좀 녹아져 있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치료제를 좀 이렇게 보실 때는 사망 원인에 대한 거를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되면 사람들이 어떠한 질병으로 또 많이 이렇게 사망을 하는가라고 했었을 때 우리가 역사적으로 긴 그림을 보게 되면 1900년도에는 예를 들면 인플루엔자나 폐렴으로 많이 죽었죠. 그다음 1950년대면 심장 질환으로 많이 죽었습니다. 그럼 심장 질환은 당뇨, 고혈압, 고지혈 이런 것들이었는데 이 사망 원인 쭉 내려오게 됩니다. 그럼 최근엔 우리가 어떤 얘기를 많이 하나요? 항암 얘기 많이 하죠. 네. 그다음 미국에서도 알츠하이머 치매가 사망 원인으로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변화가 있다는 건 뭐냐면 치료제가 개발되는 거는 내려온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뇨, 고혈압, 고지혈은 완벽하게 좀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경제적인 그런 어떤 가격에 좀 치료 효과를 많이 볼 수 있는 치료제들이 많이 나왔다. 그러면 이제 새로운 신약이 나오려면 가격도 낮으면서 아주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시장보다는 또 다른 또 이제 어려운 질환들, 항암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지금 치료제가 많이 개발되는 그런 흐름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에서는 좀 이렇게 이 일라이 릴리 하나의 이제 이 사례만 봐도 좀 많은 거를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좀 읽을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보게 되면은 파이자입니다. 네. 파이자 그러면은 아까 앵커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코로나를 이제 경험을 하면서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에서 이 백신과 치료제로 이 매출액이 많이 올라갔는데요. 네. 사실 이 백신과 치료제가 있기 전에는 파이자가 특허 만료에 대한 이슈, 이제 여러 가지 새로운 신약에 대한 좀 갈증이 좀 있었던 그런 상태였죠. 그런데 바이오엔텍이 개발한 이 백신을 같이 이제 상업화를 한 게 파이자였고요. 그러면서 팍스로비드 경구용 치료제까지 판매를 하면서 파이자가 이제 매출액이 많이 올랐죠.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은 이제 릴리보다는 파이자가 이번 그림을 보면 이렇게 올라가다가 내려오는 게 보이죠. 아, 백신과 치료제 그렇게 많이 판매를 했는데 왜 또 올라갔다가 내려왔을까 봤었을 때는 매출액은 계단식으로 쭉 계속 상승하면 좋겠죠. 누적으로 보면 매출액이 엄청날 테니까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거는 지금 우리가 아직 완전히 해방되지는 네. 못했으나 코로나라고 하는 거는 주기를 따라서 이젠 좀 이렇게 매출액은 감소하고 하지만 또 어떤 사이클이 되면 다시 또 감염병은 나올 수 있겠지만 현재 코로나에 대한 백신과 치료제 매출액은 좀 일시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시장에서. 제한적이다. 그래서 네, 이런 주가의 흐름을 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제가 더 좀 중요한 포인트 하나를 좀 알려드리자면 최근에 중국이 코로나 이제 관련해서 네. 봉쇄 완화. 해제에 대한 완화 얘기가 많이 있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짚어드리면 왜냐하면 이제 바이오뿐만이 아니라 중국과 관련한 여러 섹터를 또 투자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드리면 중국은 14억 인구가 이제 백신을 맞은 게 4백신입니다. 4백신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 바이러스를 열이나 화학 처리를 해서 죽인 거를 이제 몸에 맞는 형태고요. 전통적인 백신의 제조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오미크론이 나오고 이러면서 4백신은 효능이 떨어지게 돼 있는데 우리가 부스터샷 많이 맞았죠. 근데 그 부스터샷은 어떤 백신을 맞았을 때 가장 좋으냐면 4백신을 맞은 이후에 mRNA 백신을 맞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근데 중국이 mRNA 백신까지 개발 다 했습니다. 모든 종류의 코로나 백신을 중국이 자체적으로 개발 다 했습니다. 중국도 mRNA 백신을 개발을 했는데 중국이 개발한 건 인도네시아에서 승인을 받았고요. 그래서 인도네시아에서는 처방이 되고 그런데 최근에 독일 숄츠 총리가 그 중국의 시진핑 주석을 만났죠. 근데 여러분들 특히 많이 기억하시기는 비행기 그 좀 판매한 네. 것만 좀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놀라운 게 뭐냐면 그때 숄츠 총리가 갔을 때 기업인 12명 중에 한 명이 바이온텍의 우르 사인 대표가 같이 참석을 했었고 거기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파이자 백신 바이오엔텍 백신을 중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접종하기로 거기서 합의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접종이 될 때 중국에 있는 중국인에게도 이 mRNA 백신을 접종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자와 머크의 경구용 치료제가 중국에서도 처방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이게 계약이 되어 있고요. 그러면은 백신 그리고 치료제가 중국 안에서 준비가 됐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봉쇄 완화에 대해서 혹시 이런 경기 민감주나 중국과 관련한 이런 데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런 내용을 참고로 해서 투자에 좀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그 흡입형 그 백신까지 우리는 구경도 좀 못 해봤는데 흡입형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경구용으로 투약하는 게 아니라 흡입을 그렇죠. 한다고요? 우리가 왜 주사를 좀 이렇게 힘들어하시는 네. 분들도 네, 네. 있죠. 그 노인분들도 있고 어린아이들도 있을 수 있는데 지금은 18세 이상에 먼저 이렇게 접종이 되는데요. 우리가 겨울에 감기 걸리다 하면은 이비인후과 갔었을 때 이렇게 흡입하는 이런 맞아요. 실 있죠. 이렇게. 예, 그런 어. 비슷한 형태입니다. 백신인데 이런 흡입형을 개발을 해서 지금 상하이, 텐진 이런 데에서는 지금 한 10개 이상, 17개까지도 지금 주에서 이 백신을 지금 부스터샷으로 해서 네. 지금 접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 것들이 이미 중국에서는 얘기가 다 됐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중국 봉쇄 완화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이런 내용을 잘 모르시면 이게 맞나 안 맞나 이제 이런 게 헷갈릴 수 있는데 네. 중국이 이렇게 열리고 있다라는 거를 좀 그렇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제 머크입니다. 머크는 키트루다를 이제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키트루다요? 네, 단일 의약품으로 연간 매출액이 20조 원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참 매출 약 하나로 매출액이 20조 원을 한 해에 팔 수도 있는 거구나. 이건 또 매출액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지금 시장에서는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액은 더 증가할 겁니다. 그래서 면역 항암제는 이제 세포독성 화학 항암제부터 표적 항암제 그리고 면역 항암제로 이렇게 개발은 되면서 여기에 이제 그 암종에 따라서 이제 이런 그 치료율은 그 5년 생존율은 좀 다르긴 하나 이걸 계속 높이는 작업들을 계속 노력을 해오고 있고요. 네. 그래서 항암에 있어서도 경쟁은 치열하죠. 근데 이제 국내로 좀 잠깐 말씀을 드리면 국내는 이런 키트루다나 옵디보하고 병용 투여하는 국내 기업에 대한 그 소식만으로 해도 주가가 상승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키트루다가 병용요법에 있어서 만약에 효능이 좋았다, 그래서 인정을 받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머크 입장에서는 매출액이 증가하는 그쵸. 거고요. 또 만약에 거기서 효능을 이제 입증을 해서 그 적응증을 받게 되면은 또 국내 기업의 경우에는 또 매출액이 발생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러한 소식으로 같이 주가가 움직이기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일단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일라이 릴리, 파이자, 머크의 이제 주가 수익률을 보면서 네. 좀 봤고요. 간단하게 이제 나스닥하고 제가 이제 일라이 하나하나 릴리? 이제 좀 잠깐씩 비교해 보겠습니다. 일라이 릴리 이제 시가총액하고 나스닥 지수추인데요. 여기 보시면 지금 X선으로 좀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엇갈리고 그렇죠. 있죠. 예. 근데 여기서도 또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게 참 많이 있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이렇게 더 높게 그려지는 구간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릴리가 정말 제가 꿈과 희망으로 다른 바이오 기업 중에서도 이런 부분을 알츠하이머 치매나 당뇨 비반으로 잘 장착해서 가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사실 IT 기업들이 잘 갈 때는 거기를 못 쫓아가는 게 있습니다. 조금 거기보다는 언더퍼폼을 예, 한다. 언더퍼폼하죠. 그렇지만 아까 우리가 금리 얘기했을 때 IT 기업들이 이렇게 주가가 하락할 때 그럴 때 이 기업은 사실 매출액이 이제 따라서 움직이는 바이오 기업도 있고요. 릴리 같은 경우는 이제 아직 임상이 좀 녹아 들어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제가 선반영된. 말씀을 선반영된 부분이 있다 말씀드렸는데 이런 부분처럼 이렇게 릴리는 지금 상황에서도 이렇게 주가가 상승한 이런 흐름으로 해서 경기 또 방어 역할을 하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확인할 수 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화이자를 또 비교를 예, 두 번째 해주셨어요. 이제 화이자입니다. 화이자는 이건 좀 애매하네요. 애매해 보이시나요? 네, 왜냐면 완전하게 크로스가 아니고 네. 약간 꺾이는 움직임이 좀 나스닥이랑 그런데 위에 아웃퍼폼하긴 했지만 그런데 여기서 투자 포인트, 투자 네. 전략을 하나를 제가 조금 알려드릴 수 있을 네. 것 같습니다. 뭐냐면 화이자 보면 지금 이 그 원 안에 급격하게 올라가는 부분이 지금 코로나로 인한 매출액 증가입니다. 그러면은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파이자 그 백신을 맞으실 때 파이자 주식 사셨어도 되는 겁니다. 이미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거는 총 정리를 하면서 네. 그러니까 일찍 제가 만났으면 이 얘기를 먼저 드렸을 텐데 네. 그러니까 모더나 주식을 맞으실 때도 모더나 그 백신을 맞으면서 모더나의 주식을 예, 샀었어야 주식을 사셨어도 한다. 괜찮고요. 왜냐하면 이거는 미국 바이오의 특징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임상을 국내에서는 먼저 선 반영해서 먼저 주가가 올라가기도 미리 하죠. 올라놓고 발표하는 날. 네. 예. 그런데 미국 바이오는 좀 그러기가 쉽지 않습니다. 임상을 확인하면서 그러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임상 결과가 뭐 1상, 2상, 3상 이렇게 진행이 될 때는 주가가 조용하다가 결과가 나와야지만 뭔가 긍정적인 결과 나오면 주가 오르고 떨어지고 한다라는 거죠. 저희가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바이오 이제 투자 전문가 같은 경우는 임상을 미리 예측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결과는 나와봐야 알지만 지금까지 1상, 2상 이게 임상에 대한 전임상부터 검토를 하다 데이터들. 보면 이 약은 성공 확률이 어느 정도 되는 것 같다라고 예측을 합니다. 그러면 일라일릴리가 아까 선반영됐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런 예측치가 지금 굉장히 높기 때문에 주가가 미리 올라가고 있는 건가요? 제 생각에는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미리 이제 허가를 받은 네. 바이오젠의 아두카누맙이라는 약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두카누맙은 효과에 있어서 사실 그렇게 만족스러운 약은 아니었어요. 가격도 항체 의약품이다 보니까 가격이 높았죠. 그런데 FDA 승인은 받았습니다. FDA 자문위 미팅을 통해서는 대부분이 거의 다 반대를 했어요. 효능이 그렇게 기대에 못 미친다라고는 했는데 환자 단체에서는 사실 더 요구를 하기도 했어요. 약을 써보고 싶다. 약이 없으니까 그 약을. 난 그래도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지금 병은 악화될 텐데 써보고 싶다. 이런 좀 요구도 있었고요. 이제 여러 상황이 이제 반영이 돼서 바이오젠의 아두카누맙은 승인을 받았지만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넥스트 주자들이 있는데 지금 벌써 이제 바이오젠하고 에자이의 레카네맙이나 로슈의 간테네루맙 이런 데이터들이 임상 3상들이 최근에
지금 데이터들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내년 1월, 2월, 그다음에 상반기에도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는 계속 이런 데이터들이 지금 발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알츠하이머 치매가 제가 이제 또 꿈과 희망을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건데, 그러면은 먼저 승인을 받은 이 항체 의약품이 기대에 그렇게 아주 충족되고 만족스럽지는 않으면 지금 그 넥스트 주자들은 한 어느 정도 되면 승인을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시장의 기대가 저는 좀 들어가 있다, 이렇게 네.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일라일릴리가 먼저 좀 올라가는 그러한 흐름이 보였다. 그리고 예. 그다음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 치료제나 그 백신 관련해서 함께 좀 주가가 동행하는 움직임. 그렇죠. 우리가 백신과 그 치료제의 그 허가받는 과정을 생각을 해보면 연령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매출액이 어느 지역, 어느 국가에서 승인을 받으면서 매출액이 증가하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당장 그 딱 허가 받았었을 때 미리 들어가지 못해서 그 상승분은 우리가 얻을 수는 없다 하더라도 그 이후라도 허가를 나는 걸 보면서 따라 들어가면 미국 바이오는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파이자 같은 경우 그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에 있어서 이런 그림으로 좀 차트로 해서 네. 우리가 미국 바이오 투자에 대한 전략을 좀 더 이렇게 좀 배워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에는 이제 머크. 머크입니다. 머크는 키토르다가 그 면역 항암제로서 승인을 받은 거는 2014년입니다. 그런데 제가 표시한 부분은 2014년 뒤거든요. 이 부분도 앞서 이제 파이자에 대한 사례를 말씀드린 것과 비슷합니다. 네. 허가를 받은 거는 2014년인데 그 이후에 매출액을 보면서 주가는 상승을 합니다. 뒤에 보니까 매출액 추이가 있더라고요. 머크 같은 경우에는. 네. 네. 같이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여기 이제 네. 먼저 조금 설명을 네. 드리고 제가 시간이 되면 이제 같이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1번을 보게 되면 이 키투르다가 2014년에 허가를 받고 매출액을 확인하면서 적응증이 확대되면 매출액이 당연히 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적응증이 이제 예를 들어서 어느 암종에 따라서 암종도 이제 확대가 되면 매출액은 증가하는 거니까 이렇게 이런 좋은 소식이 있을 때 내가 같이 좀 이걸 또 들어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거를 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2번으로 표시된 부분들 보면은 아까 이제 릴리에서도 이제 봤지만 네. 지금 고금리 상황에서 나스닥은 이제 빠질 때 지금 실적이 뒷받침되고 또 이렇게 머크가 지금 올라간다라고 했었을 때 머크는 전체 매출액 중에 이 키트루다가 차지하는 비중이 좀 높습니다. 그게 이제 좀 위험 요인으로 이제 글로벌에서는 좀 판단을 할 때 좀 많이 좀 감안하는 그런 좀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머크도 이 키트루다에 대한 매출액 비중을 다각화하려고 좀 노력을 하는데 그게 폐동맥 고혈압이나 최근에는 이제 임상에 대한 좋은 긍정적인 발표들을 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이제 머크가 이렇게 주가가 나스닥하고는 좀 더 다르게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네. 이런 거를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저는 뒤에 준비해 주셨던 매출액 추이를 쭉 봤는데 머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황색 선이잖아요. 그 앞서 말씀해 주셨던 면역 항암제의 매출액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동행하는 주가의 움직임이 보였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블록버스터가 하나가 이제 신약이 개발이 되고 네. 그리고 나서 이 매출액이 꾸준하게 올라가는 게 가장 좋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코로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는 일시적으로 이제 내려가니까 그거보다는 계속 상승할 수 있는 매출액을 나타내는 게 좋다라고 했었을 때 그래서 만성 질환 그다음에 이렇게 암이나 예를 들어 지금 치매는 뭐 이렇다 할 약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치매 치료제가 허가를 받게 되면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걸 더 넘어서는 시장이 열릴 거다라고 저는 봅니다. 치료제가 없으니까요. 네. 그런데 치료제가 나오게 되면 우리 다 먹고 싶잖아요. 지금은 치매는 그 알츠하이머 치매는 여러 가지 요인으로 발생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그 기존에 약물들이 지금 개발되고 있고 지금
연구되고 있는 각 임상 단계의 기전들을 봤었을 때는 다양한 약물들이 이제 결과들을 나타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반영을 해서 네. 꾸준하게 매출액이 증가하는 그런 기업에 투자하시는 게 좋다. 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일라일리가 어쨌든 이런 치매 치료제 관련해서 지금 뭐 임상 몇 단계에 진입해져 있는 거죠? 지금 3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삼상 내년에 결과는? 이제 발표를 내년 초에 이제 하게 됩니다. 로슈가 이번에 실패해서 다른 기업들이 반사 이익을 받아서 주가가 좀 오르곤 했잖아요. 일라일리는 좀 1상, 2상 때 기대할 만한 데이터들이 좀 나왔었나요? 그렇죠. 이상에 대한 발표가 났었을 때 그 위약 대비 인지 저하를 그러니까 이렇게 떨어지는 거를 이렇게 막아주는 그런 수치에 있어서 긍정적인 데이터를 냈었고요. 네. 그런데 이제 3상까지 진행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발표를 하겠다라고 해서 원래 일정보다는 지금 조금 딜레이돼서 내년에 발표를 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가 시간이 아침에 굉장히 빠듯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제한적이라서 이야기를 정말 간단하게밖에 못 들었는데 기회가 된다면 일라일리 실적이나 그 특집으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봐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특히 글로벌 라이브에 한번 모시면 네. 좋을 것 같은데요. 아직 뺏어가시는 겁니까? 아니 뺏어가는 게 아니고요. 거기 또 궁금한 분이 많으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아쉽게도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들어봤는데 바이오 투자에 대해서 사실 많이 어렵습니다. 우리가 어렵습니다. 예. 이 내용을 들어도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반복적으로 또 쉽게 설명해드리는 시간도 더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케미칼 에너지 투자자문의 강혜경 고문 함께했습니다. 고문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21년도 해외 주식 거래 대금 1위. 키움증권이 미국 주식이 처음이라면 $40 드려요. 차세대 국내 해외 통합 MTS 영웅문의 스샵 출시 기념. 지금 바로 영웅문의 스샵을 다운받아 $40 받아가세요. 해외 주식은 원금 손실 발생이 가능하며 그 결과는 투자자에게 귀속되오니 유의해주세요.